네, 쉽고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정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직무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경영지원이었어요. 경영지원 잠깐만 랩업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한다라기보단 아니면 어떤 제조활동에 참여한다라기보단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포트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6가지 직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사람에 관련된 인사 직무였고요. 그 다음에 돈에 관련된 숫자에 관련된 재무회계 직무. 또 회사가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해서 정했던 기획 관리 직무였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니면 부정적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홍보 업무.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떤 물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당연히 다양한 원재료들 이런 부분들을 수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들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구매 업무.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그 어떤 테두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게끔 하는 법무팀의 역할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매뉴팩처링이라고 해서 뭐 일부 회사에서는 제조라고 얘기하고요. 또 일부 기업에서는 뭐 생산이라고도 얘기하는 매뉴팩처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팩처링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써놨죠.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베이스이기 때문이죠. 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기업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2초 드릴게요. 1, 2.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삼성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틀린 답변입니다.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2018년도 기준에서 250조? 제 기억으로는 한 250조가 조금 넘었을 겁니다. 250조 정도면요.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갈 전체 예산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삼성전자가 벌어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수익은 다 아니지만요. 그만큼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뭐 SK하이닉스, GS칼텍스 등등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기업들, 웬만한 큰 기업들, 웬만큼 돈 많이 주는 기업들은 다 무슨 산업이다? 제조업 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을 많이 짓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어떤 생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거고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제조에 관련된 인력들을 되게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공계 분들이 취업이 많이 됩니다. 제가 실제 현장을 나가봐도요. 제가 이공계 분들을 취업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인문상경계이신 분들은 그 100에 배를 하셔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이공계 분들은 인문상경계 분들보다는 취업이 훨씬 수월하실 거고요. 이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이 인문상경계 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오늘은 이공계이신 분들에 대해서 약간 포커싱을 맞췄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죠. 매뉴팩처링도 제가 좀 카테고리화 시켰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R&D입니다. R&D는 보통 어떤 지원자들이,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려고 하냐면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들, 학점이 좀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석사이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 쪽은 석사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시고요. 개발 쪽은 학사분들이 진행하시는 걸로 좀 회사에서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석사이심에도 불구하고 개발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없진 않습니다. 다음에 가장 많은 곳을 뽑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생산이 되겠죠. 생산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 뭐 제가 있어 보이는 단어, 없어 보이는 단어 쓰려고 한 건 아닌데 생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포괄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가 가장 딱 적합한 것 같아 생산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은 좀 다양한 게 있어요. 진짜 사전적인 의미의 생산도 있고요. 생산 기술도 있고요. 생산 관리도 있고요. 뭐 품질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시죠. 그 다음에 이 생산과 연관시켜서 또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SCM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또 생산으로 볼 것이냐, 매뉴팩처링으로 볼 것이냐, 뭐 경영지원으로 볼 것이냐에 뭐 굉장히 많은 또 설이 있긴 한데 저는 SCM을 매뉴팩처링에 놓고 생산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었지만 생산 쪽에도 품질이 있고요. 또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따로 하나의 카테고리라이징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품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S전자에는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이번에 S전자가 뭐를 했어요?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근데 이 스마트폰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왜요? 만들어 놨잖아요. 개발은 끝났잖아요. 양산도 끝났잖아요. 그런데 품질상의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자, H자동차에서 최근에 국민차 소나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시승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한테 인도해야 되는데 스톱시켰습니다. 왜? 품질 쪽에서의 결함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뭐 감성 품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더 이상 모든 제품들이 차별화를 갖긴 좀 힘들어요. 그럼 결국에 어느 쪽에서 차별성을 갖느냐?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품질이 좋다면 기꺼이 비싸더라도 내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라이즈로 하진 않을 텐데 저는 넣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을 따로 빼긴 좀 힘들었고요. 가만히 보면 제조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이 건축 쪽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쓰여놓긴 했지만 뭐 건축, 토목, 뭐 실내 건축까지 포함한 건설에 관련된 부분, 이 직무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장입니다, 여러분들. 매니팩처링이면 뭐예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 있어서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건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큰일 나죠. 사람의 어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부분도까지 가니까.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요. 또 환경 되게 중요하죠. 공장에서 폐수가 나온다, 아니면 어떤 연기가 나온다, 미세먼지까지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하는 분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로 역시 세분화시켜서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은 제가 이렇게 세 줄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연구개발은 무엇이냐? 회사의 전략 방향에 맞는 핵심 제품을 새롭게 기획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직무다. 무슨 말입니까? 회사의 전략 방향.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옛날처럼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스마트폰을 만들어놔야 고객들이 그래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획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스마트폰의 본질적인 모습은 두 대, 항상 혁신하면서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제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방향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방향은 누구나 다 고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현실적으로 기획해내느냐,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간다라고 얘기해서 연구를 합니다. 선행 연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형 스마트폰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런 걸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실제 연구 단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품을 개발해 보는 거죠. 실제 개발로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가장 이공계분들이 아까 제가 간단하게 기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미래를 하는 직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공계 쪽에서는 미래에 관련된 직무가 바로 이 연구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만들어낸, 현대모비스의 전장 자동화 기술을 만들어낸 자율주행차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기사로서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차 들었을 때 요즘에 되게 어색하다. 세상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간단 말이야?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행, 정차 알아서 척척한다, 현대 자율주행차 만든다라고 얘기해서요. 2007년도 5월 29일자에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 주행 알아서 한다. 그래서 이미 여기 가운데 보시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 주차 시스템. 이게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 소나타에 나왔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나왔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좀 땅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좁아요. 그럼 내가 주차는 했는데 문을 못 열고 나오는 거예요.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와서 버튼을 딱 누르면 차가 알아서 쭉 들어가고 또 알아서 쭉 나와서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해주는, 이건 지금 나와 있죠. 옛날부터 이런 걸 연구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속 주행 장치가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계속 그냥 이 뭐 엑셀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80이나 100에 설정해 놓으면 자동차가 그냥 80과 100에 맞춰서 지가 쭉 가는 거예요. 그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 속도에 맞춰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게 이제 ACC라고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해가지고 차가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차가 멀어지면 또 설정한 속도로 가는. 그러니까 저도 지방에 출장을 갈 때 이 기능을 쓰는데 정말 편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정말로 느끼는 게 야, 진짜 반자율주행 모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편한데 자율주행차 되면 정말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전에 2007년도부터 다 기획을 했다는 거고, 차간거리 유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 거고요. 차선 이탈 방지 센서, 차가 이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센서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삐삐삐삐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드르륵 드르륵 핸들로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미 2007년도 이때 당시에 이런 걸 연구한다고 했을 때는 와, 신기술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자율주행차 뭐 몇 단 레벨 몇 단계까지 됐다, 아마 레벨 5까지 됐을걸요. 근데 실제 이제 개발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아니면 어떤 법적인 걸 충족 못 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진 것들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연구 개발에 있어서 특히나 연구 직무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하지만 아까도 보인 것처럼 미래를 좀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는 차원에 있어서 책임감, 어떤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회사의 미래를 설계한다. 그런 자긍심으로 좀 일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직업,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개발해낸다라고 하는 좀 의미 있는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생산 기술로 갈게요.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생산 기술이란 건 뭐냐면은 새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개조하거나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먼저 사전적인 의미만 볼게요.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연결합니다. 왜 연구소 연결해야 돼요? 연구소에서 뭘 만들어냈어요? 야, 새로운 제품 A를 만들어냈어. 야,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을 우리가 연구 개발 끝냈거든? 그렇다면 이걸 이제 실제 양산해야 돼. 만들어내야 돼. 제품으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연구소랑 생산 공장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만들면 됩니까? 다가 아니잖아요. 품질, 그 다음에 생산성을 좋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생산 기술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잠깐 볼게요. 생산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를 설치해야 되겠죠. 당연히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한다면 기존의 스마트폰과는 다른 생산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에 문제가 없는지 품질, 작업성을 뭐 한다고요? 선행 검증한다고요. 그 다음에 운영 지원한다고요. 실제 생산이라기보단 생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그 앞단에서 세팅하고 실제 돌아갈 때 있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 기술, 뭐 어느 쪽은 양산 기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약간 좀 상이하긴 하지만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직무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직접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품이 새롭게 생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갖고 왔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생산 기술자예요. 그러면 빨리 뭐예요? 다시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새 공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A라는 공장은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만드는 공장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세팅되는 거예요? 생산 기술자들이 간다는 거죠. 기존의 공장과는 다르니까. 아니면 자, 자동차로 잠깐 갑시다. 자동차는 보통 2에서 3년이 되면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걸 거쳐요. 약간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럼 큰 뼈대는 그대로 두고요.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이라든지 뭐 범퍼의 디자인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에서 기존 공장을 살짝 개조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산 기술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생산 기술자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공장을 개선한다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걸 누가 한다? 생산 기술자가 한다라고 얘기해서 이공계이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연구 쪽, 개발 쪽으로 가시려고 하고 그 다음 생각하시는 게 이쪽 생산 기술이십니다. 자, 다음은 생산으로 갈게요. 사실 생산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교 조리라고 하신다면 생산 쪽으로 가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대졸이신 분들이나, 초대졸이라 하면 전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이신 분들이 생산 쪽으로 지금 많이 투입되시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분들도 생산 쪽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력을 보면 대졸이신 분들보다는 대학교 중퇴이신 분들이나 초대졸 분들, 고등학교이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분들은 뭐 하는 거냐면 생산기술에서 공장을 세팅해 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진짜 생산에 투입돼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생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이라고 하는 직무를 뽑아내긴 했는데 이 생산과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협의의 생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생산 기술과 생산과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생산 관리 쪽은 꼭 이공계가 아니시더라도 인문상경이신 분들도 많이 가십니다. 특히 통계학과 분들이 좀 많이 가실 수 있고요. 경영학과이신 분들도 가실 수 있으니까 좀 볼게요. 자, 생산 관리는 뭐냐? 앞에서 우리 생산하시는 분들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막 투입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4M이라고 생산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 4M을 관리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제품이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공장의 전 범위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약간 좀 말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공장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 생산 관리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공급단에서 공급단 전에 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을 100개를 주문을 받았어. 그럼 이 100개가 온전히 다음 주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 역할을 생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수요에 따른 100개를 만들어내래. 이거에 따른 유연한 생산 계획 수익. 그렇다면 내가 일주일 내에 100개를 만들려면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야 되는지를 본인이 파악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매일 똑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공장에 처한 환경, 생산 근무자들의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적 관리. 제대로 우리가 생산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실적 관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제품 투입이나 신사양 적용했을 때 페이스리프트가 나왔네. 어떤 개선 제품이 나왔네. 그랬을 때의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수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재, 또 물류 관리를 통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역할도 생산 관리에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게 생산 기술과 생산 관리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SCM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SCM 무엇이냐? 자, Supply Chain Management입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 즉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사업장에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관리예요.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생산, 물동 이동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품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구매할 수 있죠. 또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판매하죠. 그럼 판매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류죠. 물류, 유통, 그래서 고객에게까지 제품, 정보, 서비스의 모든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설계한다. 즉 어떤 제품이 공급단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소비자한테 전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것을 SCM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앞에서 생산관리랑 볼까요? 생산관리는 뭐 하는 거였다고요? 이 제품이 온전하게 생산 계획에 맞춰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생산관리고요. 이 생산관리된 제품을 소비자 단까지 이끌고 가는 게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생산관리를 SCM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산관리 SCM을 딱 접하셨을 땐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공장에서 이제 제품이 연구개발 끝났고 이 제품이 생산기술이 만들어 놓은 세팅된 곳에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우리 소비자한테 오는 곳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걸 SC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장 내에서의 그런 것들을 생산관리라고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워낙에 넓고요. 또 SCM의 일이 또 회사마다 산업마다 약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SCM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업공학과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공학과 이외의 이공계 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문상경계 분들도 가시니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리드 타임을 줄인다고 해요.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이 시작돼서부터 완성된 시간까지 그걸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일단 줄여야 되겠죠. 생산 과정에서 제일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생산 공정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하는 것이 SC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을 그냥 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 관리해야죠. 갤럭시 노트 7에서 불이 났네. 배터리에서 큰일 났었죠. 품질 관리된 이슈. 이번에도 또 폴더블 폰이 약간 좀 문제가 있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품질 관리해야 되고 문제점 개선하는 거고요. 품질 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바로 인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 강의의 품질은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근데 누가 이런 거 품질을 좀 매겨줬으면 좋겠어. 딱 인증해 주면 좋겠어.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이건 품질에 문제가 없다라고 인증해 주는 게 바로 품질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갖고 왔어요. 현대 LNC라고 예전에 한화 LNC였는데 현대가 인수를 했습니다. 실크 벽지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뭡니까? 유럽의 섬유 제품 품질 인증 최고 등급 획득. 벽지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등급을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LNC 품질 쪽에서 등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품질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각각의 제조품들은 다 품질 관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품질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건축으로 갈게요. 자, 건축. 제가 괄호해 놓고 시공이라고 봤죠. 무슨 말이냐? 다양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계속적으로 갖고 온다라고 하면 공장이 되겠죠. 제조 공장들을 비롯해서 아니면 그런 분들이 근무할 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영지원직군에서 근무할 분들이 근무할 뭐 오피스, 사무실 이런 것들 또 아파트 이런 다양한 건물들을 적절한 자재, 좋은 자재를 써야죠. 적절한 자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자재를 써야죠. 그다음에 공법이 있겠죠. 공법을 적용해서 시공하고요.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짓는 과정을 얘기하겠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공되어지는 짓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관리합니다. 잠깐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잘 아는 건설사, 삼성물산 레미안 아파트 아니면 GS건설의 자이 아파트는 삼성물산 사람들이 직접 짓는 게 아니죠. 다 협력업체들을 꾸려서 같이 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삼성물산 레미안, GS건설의 자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어떤 또 품질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뉴얼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공이라 하면 다 지은 거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이르는 업무를 바로 건축 업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의 일단 품질 확보 굉장히 중요하죠. 건축물도 붕괴가 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또 짓는 과정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품질 확보해야 되죠. 또 현장 소장 주도의 건축 시공 및 기성 관리, 그 다음에 현장 협력업체 및 인원 관리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 쪽으로 들어가신다 아니면 건설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의 뭐 자동차 공장 들어가셔서 거기에 내에서의 다양한 시설, 설비, 건축 구조물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들어가셔가지고 기성 관리 하시는 겁니다. 시공 관리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협력업체랑 같이 일을 하니까 협력업체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전환경입니다. 사실 예전에 안전환경은 우리가 좀 회사에 있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뭐 중요한가? 약간 그 무시 아닌 무시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또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기업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을 뽑는 규모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안전, 환경, 공학과이신 분들이 실제 갈 수 있는 포션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직원 개인의 건강부터 그렇죠. 건강. 직원들 건강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작업장에 있는 분들. 산업, 환경, 안전 확보까지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떤 적절한 환경이 구비되어야만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즉 산재라고 하죠. 산재가 산업재해의 준말인데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역시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고요. 만약에 벌어졌다 한다면 적절한 사후 조치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건강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 다음에 회사한테도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안전 볼까요? 안전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역시 인증이 있습니다. 안전해? 안전해.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 역시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정량적으로 계량화시켜놔서 이 정도면 인증을 줄 수 있다. 안전하다라고 딱 인증 내리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역시 인허가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떤 관에서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을 좀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관 업무 많이 들어보실 텐데 실제 내부적으로 사람들, 구성원들도 만나겠지만 바깥에 나가서 대관 업무 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한다.
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 작업 절차, 안전 점검 표준화, 업무 표준 제정 등 세부 항목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내부적으로 안전 규정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야 이래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할 땐 어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뉴얼들을 만드시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갈까요?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환경관리 정책 수립. 요즘에는 조금만 기업이 나쁜 마음 먹고 옛날처럼 뭐 폐수를 버린다거나 뭐 하면 큰일 나죠. 바로바로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질, 물, 대기, 공기죠. 폐기물 버리는 것들 측정 및 관리해야 되는 게 이쪽 부서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장, 이게 참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중에 제일 큰 게 사람들이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또 우리 직원들은 잘 지켜진다 얘기하는데 이게 협력업체로 내려가면서 또 협력업체에서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뭐 단기적으로 고용하다 보니까 무심코 버린 것들이 크게 돌아오는 그런 효과를 좀 많이 보게 돼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의식 제고, 안전의식 확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실제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게 잘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좀 토로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현장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점검관리 수행해서 환경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 고치. 그다음에 환경사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관리 업무 등 주로 임직원분들을 많이 교육하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아까 안전과 마찬가지로 대관 업무를 좀 많이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이다 안전 쪽이다 하면 사실 남성분들을 더 선호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취준생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큰 대기업의 제조 공장에 안전 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6가지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뭐 6가지 전체가 다 매니팩처링에 다 속하는 거다라고 또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파악하신다면 아, 내가 이공계로서 아니면 이공계가 아니지만 비이공계로서 저 정도의 지식을 좀 알면 되는구나, 저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